요즘 맥북 프로를 해외 직구로 주문하면 배송이 2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 때문인데요. 해외 직구랑 중국 방역 정책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중국은 2020년 코로나19 초기부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해왔어요. 그 많은 14억 인구 중 단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무관용 방역 정책이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자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상하이를 봉쇄하기 시작했어요. 시 전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말이죠.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아파트 단지를 폐쇄해버리고, 공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직원들이 집에도 갈 수 없도록 공장 자체를 폐쇄하는 거죠. 이게 작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현저하게 낮았거든요. 근데 올해 초 전파력이 훨씬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하면서 방역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봉쇄 조치로 갇혀버린 주민들은 나와서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만약 이 봉쇄 조치를 어기고 마음대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중국 공안에게 두드려 맞기도 해요. 장기간 봉쇄 조치로 먹을 게 부족해지고 정부의 과잉 진압에 뿔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조차 중국의 이러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며 이례적으로 공개 지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쌤통이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 상하이는 세계 주요 무역의 중심지예요.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분야 대기업들의 생산 공장이 몰려있고, 상하이에 있는 항구와 공항에서 처리하는 화물량은 전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많기 때문에 상하이는 경제 수도라는 상징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딱 멈춰버리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 각 기업들은 목표로 한 생산량을 낮춰야 해요. 그래서 현재 공급 대란이 심해지고 있답니다. 실제로 도요타, 테슬라 등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가 자동차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어요. 또한 이 물건들을 항구와 공항에서 받아 물류센터로 옮겨야 하는데 육로로 이송해줄 인력을 구하기 힘들어 물류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힘을 실어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주요국들은 중국의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중국은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은 만큼 선진국에 비해 의료 수준이 열악해요. 그나마도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은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요. 소도시나 농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애초부터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중요한 이유인데, 중국은 올해 10월에 있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번째 연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중국의 현재 정책들도 이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전에 감염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국의 완전 봉쇄,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빠른 시일 내로 완화돼서 중국 시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세계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월드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